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브로입니다. 오늘 첫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자기 비즈니스를 만드는 데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남의 돈에게 익숙해지기 위해서 오늘 제가 계속 매주 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 큐레이팅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자주 보시게 될 텐데 요거를 이제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 이 처음에 한번 지원 사업 좋은 걸 따서 이 그 지원금으로 사업을 한번 이제 해보시면 이제 다른 사업들도 막 기웃거리게 되고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게 쇼핑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어떤 상품일까? 막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들어가서 보게 되고 이렇게 자주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회사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잘 골라낼 수가 있고 그리고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도 이제 보는 눈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중에 나의 아이템이 잘 갖춰졌을 때 머릿속에 이제 이미 나는 자주 이 사업들에 대해서 봤으니까 이거는 나오면 바로 내가 신청해야지. 아니면 머릿속에 로드맵이 그려지시겠죠? 처음에는 어떤 걸 따고, 작은 걸 땄다가, 그 다음엔 좀 큰 거 따고, 나중에는 R&D라는 게 있는데, 기술 개발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거는 단위가 크구나, 몇 억씩 주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시겠죠. 그래서, 카페에 들어와서, 이제 이 게시글들 중에 큐레이션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보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쭉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 공유하고 있는데 잘 보이시죠?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전자책에도 써놨는데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에 여러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카테고리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맨 위에는 이제 이 매년 발행하는 중기부에서 발행하는 통합 공고가 있습니다. 요거는 전자책에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되고, 이제 23년 거를 지금에 이제 보시면 뭐 이미 지나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보시냐면 내년에도 이제 비슷한 것들이 이제 나오겠거니 하고 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쭉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프린트를 했습니다. 이게 페이지 수가 좀 많긴 하지만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이제 그 내가 할 만한 것들을 표시해보고 거기에 보면 공부가 몇 월에 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스케줄링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요거는 개별적으로 가서 보시면 되고, 자, 보조금 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눈여겨보고 좋아할 파트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이게 도대체 뭐냐? 돈을, 사업을 하라고 주는데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그 대신 나의 자부담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회사가 크지가 않고 작은 회사고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면, 자부담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보조금은 너무나도 아주 하늘의 단비 같은 아주 해자다, 해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조금을 항상 잘 눈여겨 보셔야 되고, 이런 것들 중에 이제 꿀 사업들이 이제 가끔 뜨는데, 이런 걸 보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잘 받아서 넙죽넙죽 드셔야 돼요. 그럼 회사가 이제 잘 먹으니까 잘 크겠죠? 네. 또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 7년 미만의 4차 산업기술 기업 대상 최대 4억 지원. 오, 완전히 낚시글이네요, 이거. 유튜브 그 제목 같은데 이런 거 보면은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와, 꿀인가 보다. 7월 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제 8월 14일이 마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0일 정도 남았죠.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대표님들이. 내가 이거 10일 안에 할 수 있나 없나를 빨리 판단해봐야겠다. 이제 10일 안에 이거를 지원하기가 어렵다 생각하면 이거 보고 있을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죠? 시간 아깝잖아요. 그래서 10일 안에 이게 R&D를 지원하는 무슨 기술 개발 지원이구나.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 개요는 이제 당연히 보시는데 이제 제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내 회사 그리고 나의 조건에 이게 부합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만 지원이 가능한 지원금 사업들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게 있었죠. 예비 창업 패키지는 내가 사업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자가 있는데 그거 공고 보고 있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간 낭비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한 사항이나 나한테 이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지금 그게 없는데 사업 대상이 금방 써 있거든요. 이 앞쪽에. 네, 여기는 딱히 없는데 요게 지금 대상은 아닌데 여기 대상이라고 써 있진 않은데 요게 대상인 것 같아요. 딱 보기에도. 뭐냐면 7년 미만의 서울 소재 중소기업. 근데 법인이라고 돼 있죠. 개인 사업자는 지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법인이고 7년 미만이어야 된대요. 그리고 서울 소재를 해야 된대요. 아, 회사가 서울에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경기도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서울이시다. 오, 7년 안 됐는데 그러다가 운영사의 투자 유치 확약 기업. 이게 쉽지 않네요. 요거는 운영사라는 집단들이 있는데 이제 투자사들 중에서도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공고에 자세히 들어가면 운영사로 지정된 회사들이 있을 텐데 그 엑셀러레이터나 뭐 인큐베이터 이런 투자사들 VC 뭐 이런 데랑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겠죠. 걔네들이 투자를 하기로 확약한 기업. 이거는 확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투자 확약서. 그 투자 확약서를 받은 기업만 해당한다. 이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겠네요. 그런데 2년 동안 최대 4억 원이나 준대요. 와, 저희도 확약서까지는 받았었거든요. 투자는 못 받았지만. 그리고 지원 분야가 있는데 4대 분야, 핵심 산업 4대 분야, 그리고 서울 비전 2030. 이런 것들은 이 공고에 보면 아마 자세하게 이게 얘기가 돼 있을 거예요.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기 뭐 대충 써놓긴 했네요. 바이오, 핀테크, 로봇, AI, 교육, 뷰티, 패션, 모빌리티, 친환경, 메타버스, 아이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것만 한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고 이거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아무나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해당한다, 안 한다? 먼저 확인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고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보니까, 나 서울이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거 하고 있고, 운영사의 투자 유치도 내가 5천만 원 받기로 확약서 받았어. 이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거의 냄새 맡으셔야 돼요. 4억. 가자! 하면서 공고를 빨리 보시는 거죠. 공고는 이제 막 자세하게 막 다 써 있고요. 뭐 스케줄도 써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지원 규모라든지 몇 개를 뽑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10개 과제를 뽑네요. 그래서 10개를 4억씩 지원해서 총 40억 원짜리 이게 총 40억 원짜리 사업이네요. 근데 총 연구개발비 구성 비율 75% 이내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4억이 75% 이내만 해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정부지원금 4억 원이 총 사업비의 75%. 그러면 나머지 25%는 누가 내야 되냐?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억에 25%라면 0.25 곱하면 4, 5, 24, 2, 8, 1억이네, 1억. 그렇죠. 4분의 1이니까. 내가 1억을 내야 되네? 어떡해. 너무 비싼 사업 아닌가? 그런데 자세히 보면 또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기관에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게 25%인데 보면은 4억을 풀로 다 받았을 때 총 연구개발비는 5억 3천인데 우리가 부담할 게 1억 3천이나 된대요. 1억 3천 정도 되네. 근데 여기서 현금으로 우리가 내야 될 거는 1,3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낸다고 해서 돈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사업에 태워서 회사가 이 돈을 그냥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연구 개발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는 거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돈도 받고 정부가 우리 기술 개발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죠. 지원금. 근데 우리도 우리 돈을 회사 돈을 태워서 같이 좋은 기술을 개발하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1억 3천이지만 우리가 내야 될 게 현금으로 낼 거는 10%면 된다는 얘기예요. 1,300만 원. 나머지는 뭐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인건비, 뭐 이런 걸로 현물이라는 개념으로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게 대표자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다. 그러면 대표자 인건비가 뭐 한 7천만 원이나 8천만 원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걸 이제 태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우리가 인력 한 명 고용했는데 그럼 회사가 지불하면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R&D 사업이다 보니까 회사가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좀 나중에 회사가 좀 기술 개발에 니즈가 있고 이제 현금이 좀 돌 때, 그런 때 하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게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 회사에 지금 4억 정도가 현금이 유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꿀이다. 이걸로 지원받아서 좋은 기술을 꼭 개발하셔라. 마침 아주 좋은 사업이 여기 떠 있었네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진입, 발전, 확장을 위한
5차 해외 지사와 지원 사업, 이런 거. 해외에 지사를 세우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이런 거 참여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업들은 생각보다 지원금이 되게 적을 수 있고, 그리고, 15분 남았어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는데,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일단은 내 목적에 맞는 내가 관심이 있는 과제인지를 확인하고 사업인지 확인을 하고 먼저 들어가서 볼 거는 내가 그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빨리 판단을 하셔라. 그리고 언제 마감인지 판단을 해서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관건입니다. 그리고 각각 지금 이 사업들을 보는 거는 뭐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드리는 거는 예시를 보여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자주 가서 보시면 돼요. 쇼핑하듯이. 이런 것들도 있구나.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회사가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해서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한대. 사업 규모는 297억짜리야. 오, 맞네. 근데 뭘 지원해주냐? 기초 마케팅 수출 지원, 수출 및 뭐 어쩌고저쩌고. 다 코트라 뭐 이런 데서 하겠죠. 코트라에서 하는 서비스들을 돈 내고, 너네 돈 내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줄 테니까, 지원받아서 해라. 이런 사업들입니다. 또, 제조 데이터 구매 지원. 이런 거는 이제 스마트 공장 고도화 이런 거 할 때 데이터가 필요하면 데이터 너네 돈 주고 사지 말고 데이터 구매해. 우리가 돈 줄게. 뭐 이런 사업이겠죠? 딱 봐도. 네, 1,000만 원씩 지원해준다. 뭐 이런 사업입니다. 자, 보조금은 여러분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주 꿀들이 포진돼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고, 인건비 지원. 요게 아주 3년 전에, 2년 전에는 아주 핫했죠. 인건비 지원이. 지금이야 이제 좀 그, 지원에 대한 그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제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정말 레전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그래서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이제 올해 22년부터 이걸로 바뀌었어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 이제 조건들이 많이 안 좋아졌죠.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비율 같은 게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엄청나게 매력적이지가 않다. 내가 어차피 사람 쓸 거면은 그냥 요거를 지원해서 쓰는 거지. 굳이 내가 그 지원을 받아서 회사를 규모를 키우는데 이런 걸 쓸 필요가 없다. 디지털 일자리 때는 회사를 강제로 늘릴 수 있었거든요. 사람을 고용해서. 그래서 막 강제로 스테로이드 맞아갖고 운동 빡 해갖고 막 벌크업 하는 그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는 이제 그렇지 않다. 하지만 인건비 지원도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면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시고 나에게 맞는 인건비 지원 찾으셔서 지원을 많이 받으시면 꿀입니다, 꿀. 다음, 정책 자금은 요거는 융자예요, 융자. 빌려주는 거, 대출. 근데 앞에 정책이 붙었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융자인데. 그래서 이자를 대신 내주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자가 엄청 낮은 것도 있어요. 회사가 막 몇 억씩 빌리는데 이자율이 1점 몇 프로, 뭐 최대 2%,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빌려서 설비 투자하고 장비 투자하는 회사들이 이제 요런 걸 가지고서 잘 활용하는 거죠. 운용자금도 이제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청년이신 분들은 업력 3년 이내에 청년 채용 기업에 최대 7천만 원 투표 용자. 스타트업, 청년 스타트업들이 이제 초기에 이런 걸 많이 받습니다. 운용 자금으로 7천만 원 받았고 이제 청년 고용해가지고 이제 운용 자금을 이런 걸 받는 거죠. 대출금 2%.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스크를 줄이는 그 의미에서 회사가 운용 자금에다가 이 융자금을 쓰는 거를 이제 추천하지 않습니다. 융자는 무조건 회사가 벌크업하고 스케일업 할 때 설비나 장비에 투자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부동산을 사거나 회사에 뭐 사무실을 사거나 그러면은 이제 적은 금리로 그 부동산 보유하고 있으면 그 보유한 만큼 자산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매출은 매출대로 사업대로 굴리고 이제 정책 자금을 통해서 자산을 늘려가는 그런 투트랙을 사용할 수도 있죠. 몇 분까지 해야 되나요? 네, 그럼 4분 남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 뒤에 뭐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제 큐레이팅 요거를 어떤 식으로 보시는지를 마칠게요. 자, 융자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R&D라고 하면 회사가
이제 그 시장에서, 어, 해자라고 하는데 진입장벽 같은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후발주자가 따라오기 힘들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무한 경쟁이 되니까 이제 살아남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술 개발을 어쩔 수 없이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R&D라는 사업 분야가 따로 있고, 이거는 단위들이 다 커요. 억 단위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그 대신 기술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수준이 높고, 과제의 이제 수준이 높고, 이제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R&D는 회사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연구기관을 끼거나 아니면 학교를 끼거나 이제 협업하는 프로젝트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협업하지 않는 것 중에 이제 제일 핫한 게 팁스죠, 팁스. 그래서 전자책 보시면은 팁스에 대한 얘기도 써놨는데, 이게 이제 아주 엘리트 코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팁스까지 간다. 그러면 초창기에 아주 좋은 엘리트 코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7억에서 9억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요거 딱 타면 탄탄대로입니다. 팔로 지원은 여러분이 제품을 개발했을 때, 파는 것을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팔 수 있게 오프라인 그 장소도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온라인 스토어에도 막 입점시켜주고, 입점 수수료나 이런 거 막 대신 내주고, 뭐 그런 식의 사업들이 여기 되게 많습니다. 다음, 투자 보육은 이제 회사를 처음 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잘 모르니까 막 강의 들으러 다니고 했었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가서 가서 교육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가서 들으면 이제 사업화나 투자를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가서 교육 들으면 그 조건으로, 투자나 이제 이런 걸 연결해주죠. 다음 사업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랑 보육 사업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이 리스트들을 한번 쭉 각 매주마다 올라오니까 관심 있게 쇼핑하듯이 보시고, 중요한 거는 여기 투자 보육 해서 여러분들 예비 창업을 아직 안 하셨다면 교육들이 뭐가 있는지 보시고, 교육도 가서 들어보시고, 가면 딱 여러분들과 같은 레벨에 있는 이제 창업하고 싶은 분들이 거기 막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킹 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큐레이팅 제가 매주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서 익숙해지시고, 그리고 어, 남의 돈에 익숙해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뭘 하실지, 뭘 먼저 도전해 보실지를 골라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라이브 마칠게요. 안녕. 이